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지수가 오늘 불행 중 다행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5일선도 회복을 했으나 여전히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힘 빼고 방망이 짧게 대응이 좋습니다. 또 환율이 미쳐서 1300원 위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죠.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저점이라 생각해서 영끌, 비투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유자금으로는 분할 매수로 큰 하락 염두에 두고 찔끔 하락할 때 추매 말고 크게 하락하는 거 염두하고 반등 확인 후 추매 대응으로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포지션을 잡고 대응할 경우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멘탈 약한 초보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던가 현재는 소액 매매만 하시면서 단기 매매가 좋겠죠. 추천주 결과 간단히 보고 또 순서대로 볼게요. 페이퍼코리아 매각으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 추천, 역돌초 재추천. 이런 역돌초에서 무조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회색 손절가, 손절가 이탈이 없으면 홀딩을 하는 거고 이탈하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3번 다 이탈이 없이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동시효과 급등으로 오늘 2차 목표가 2,000원 도달했습니다. 장 막판이나 동시효과의 급등이 나오면 시외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페이퍼코리아도 시외로는 3.6% 하락 나왔네요. 다음 공구음원 점상이 풀린 날이기 때문에 하분시를 했으면 되는 거고 하분시는 하락시에 분할매도 시작. 이제 남은 물량은 계속 홀딩하면서 또 동일하게 하분시 대응하면 됩니다. 얘도 역돌초 확인 후에 11,000원에서 추천했던 거고요. 다음 ITI즈 우상증자설 돌면서 추천드렸고 얘도 역배열 돌파 초입에서 추천을 드렸고 돌파 매수로 보이지만 분봉으로 보시면 급등은 그냥 보내주고 눌림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1,500원 밑으로 눌림 매수 사인 드렸고 체결 후에 16% 반등 상한가, 동시효과의 상한가 풀리고 시외로 2% 정도 빠졌네요.
여기 보시면 리오님께서 찌라시 속보로 전달해 드렸고, 제가 직후에 21분에 찌라시 올려줬고 25분에, 그러니까 이걸 좀 상승하는 걸 지켜보다가 빠지고 반등이 나올 타점이다 판단을 해서 1시 25분에 여기에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매번 이렇게 급등할 때 뉴스 찌라시에 추격하고 물리지 않고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효율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코그램, 3월에 원자력, 방사능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약수익 주고 빠졌다가 최종 손절은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못 챙겼다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손절하고 여기 또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재매수를 했거나, 또 여기서 장중 돌파 줬을 때 들어갔으면 이틀 만에 38% 최대 수익이 나왔고요. 이후에 쭉 외봉으로 빠지고 식수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서 최우선 과제는 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식수 확보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 피코그램이 정수기, 비대 관련주기도 해서 식수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7월 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보겠습니다. EM넷 전일 시간의 상한가 재료 미노출이었고 별 상승이 없이 마감됐고, 넥스트칩 전일 시의 상한가 블랙박스 수혜주, EU가 판매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 의무화한다는 소식에 고가 10%, 종가 1% 반짝 마감 나왔고요. 다음 대성헬텍, DH글로벌이 대성헬텍을 인수한다. 매각 이슈죠. 매각으로 고가 26%, 종가 11% 반짝 나왔고, 요 라인, 여기 라인에 전고점을 맞고 떨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파동이 큰 구간이고, 오늘의 저가 리탈하면, 여기를 리탈하면 또 여기까지 크게 빠집니다. 파동이 크죠. 단기 재료 소멸 조심하시고요.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다음 유신, 전일 시외 6% 상승,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부각이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모듈러 주택을 요청했다. 현재 7월 1일의 시가 28,000원 정도를 지켜주고 있고, 아직은 강력한 흐름입니다. 28,00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25,600원 정도, 이렇게 두 개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고, 지키면 단기 상승을 이어줄 거고, 이탈하면 큰 조정을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 조심. 다음 NCN, 아까 봤던 넥스트 칩과 커플링, 지분 관계가 있는 거고, 자회사, NCN의 자회사가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은 고가 10%였고 NCN은 고가 15%, 종가는 8%. NCN이 더 크게 상승이 나왔네요.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락한 이유는 넥스트 칩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재료 소멸이 나온 겁니다. 넥스트 칩이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NCN은 빠졌을 거예요. 상장 재료 소멸. 나인테크의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재료 소멸 흐름을 봤다면 NCN의 하락도 예측이 쉽게 가능했고요. 다음 캠시스 전일 시외 4.8% 상승. 기존 추천주였고 맥점이 2,000원이라고 했죠.
2,000원 회복할 때마다 추천을 드렸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2,000원 회복했을 때 추천했고 2,25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요 박스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소카가 8월 중하순 정도에 상장을 하죠. 아까 앞에 봤던 상장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됩니다. 8월 초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제 8월 중하순 정도에는 상장일이 가까워지면 하락하는 거를 또 조심해야 되는 일정주고요. 다음 레이저셀, 수평지지 이탈했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상승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외 4.5% 상승이었고 11% 반짝. 다음 코프라, 이거 오늘 단타 줬던 종목이죠. 전일 시외 4% 상승이었고 BGF 에코바이오가 코프라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다. 합병 검토 중이다. 여기 코프라 시초에 6,300원 단타 눌림 추천 드렸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저항 찍어 드렸고요.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 여기서 지지가 주요하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지지가 나오던가 이탈하고 죽던가 변곡점입니다. W 반등이 나오던가 이탈하던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탈할 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탈이 나왔으니까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지금 여기가 맥점으로 지금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미래에 다시 7,000원까지 올라오면 여기는 또 저항이 됩니다.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무너지면 미래에는 저항이 된다. 그게 이렇게 저항으로 나온 거고요. 좀 더 각오로 가서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여기서 주황색깔 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지키면 W 반등인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주황색깔 선이 또다시 저항이 되겠죠. 여기를 돌파 안착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나 볼게요.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착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계속 하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방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쭉 빠졌다. 이거 중요한 개념, 지지와 저항은 같은 선이다. 근데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 지지였던 가격은 이탈 후에는 미래의 저항이 된다.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크죠. 기회비용 상실. 장중 특징주도 간단히 볼게요. 오늘의 주도 테마는 무상증자, 그리고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죠. 이에 바닥에 있던 진단 키트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왔고, 백신 치료제,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들도 상승.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이번에는 건물 쪽이 아니라 식수 쪽, 상수도 복원 기대감으로 피코그램, 뉴보텍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공구먼, K옥션, 모아데이터, 삼성스펙 6호, 보로노이, IT아이즈, 피코그램, 조강 ILI 이렇게 강세가 나왔고요. 피코그램과 IT아이즈가 추천주였죠. 두 개 다 무증 가능성 남아있는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에 972조 원이 필요하다. 건설기계, 모듈러, 수처리, 가스관, 도시재생, 해저터널, 데이터 다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식수, 수처리, 유보텍 상한가, TKG의 강, 예전에 정산의 강이죠. 금 관련주인데 수처리 관련주도 되고,
피코그램 원자력 관련주인데 정수기 비대로 식수 관련주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한국주철관, 동양철관, 시노펙스 이렇게 식수 강세. 도시재생으로 이제 상수도니까 뉴보텍, TKG 애강이 포함이 되는 거고, 가스관, 뉴보텍 계속 중복해서 엮이는 거죠. 수도랑 상수도랑 가스관이랑. 그리고 데이터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엮였고, 데이터 솔루션, 우크라이나가 디지털 국가 구상 계획을 하고 있다. 해저 터널, 특수건설, KT 서브마린 얘네도 강세가 나왔고요. 다음 코로나 검사량이 늘었는데 월요일에 확진이 6주 만에 최다다. 재확산이 가파르다. 재유행으로 진단키트, SK그룹주가 강세가 나왔고, 나노 CMS, 코로나 3열 램프, 메가 ICS, 인공호흡기 이것도 코로나 관련주 개별 강세. 또 마리하나 관련주 마이더스 AI가 강세가 나오면서 EDGC도 커플링이 나왔고요. 미국에서 마리하나 전자담배를 선보인다. 의료기기 관련주 식약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공장했다. 이에 하이드과 파버나인이 강세. 개별 테마로는 하나투자증권 대성 엘텍, 현우산업, 모비릭스, 코프라, 3S가 강세가 나왔네요. 7월 5일 시간의 특징주, 주도 섹터가 스마트 그리드, 블랙아웃, 폭염 관련주네요. 블랙아웃은 여름철에 우리가 에어컨 외에 전기를 많이 쓰죠. 이때 정전되는 걸 뜻합니다. 작년에 7월에도 강세가 있었던 섹터고, 그때도 추천하고 수익 드렸고요. 이번에도 추천하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락 종목으로는 SKI 테크놀로지가 블록딜 추진으로 4.6% 하락, 유니크와 페이퍼코리아는 악재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장막판에 동시효과의 급등이 나와서 시에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거고요. 각 4%, 3.7% 정도 하락. 옴니 시스템 시간의 상한가, 블랙아웃 여름주 수혜. 옴니 시스템 작년에도 7월에 추천했고요. 올해는 5월부터 계속 추천 반복하면서 7월에 수익 내자고 모아가라고 했습니다. 재료가 2개였고요. 우크라이나 전력 복구, 근데 이거는 크게 이슈가 붙지 못했고, 이걸로 상승이 안 나오니까 여름주로 7월까지 가져가서 수익 내면 된다. 7월까지 모아가라 했고, 오늘 시간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수익이 나오는 거죠. 6월 7일 옴니 시스템은 7월 수익 목표로 모아가면 되고, 일진 전기도 블랙아웃 기존 대장이니까 관종. 일진 전기는 6,000원 초중반까지 내려오면 눌림 매수하기에 좋다. 6월 27일 리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뉴스를 계속 제가 LG전기랑 옴니 시스템 반복해서 올려드렸고요. 여기 카톡 리딩방 이거를 캡처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6월 27일 월요일 뜨죠. 이렇게 카톡은 마우스 스크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날짜가 뜹니다. 리딩에 의심이 가면 이렇게 카톡 인증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일진전기 작년에는 추천 못했고, 작년에는 옴니 시스템만 추천했고, 올해는 옴니 시스템, 일진전기 둘 다 추천했습니다. 6,000 초중반 눌림 매수 해라.
여기서 잡았으면 최대 30% 수익권 나왔고요. 옴니 시스템 월봉이고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찾으면 3,000원 정도고요. 최근에는 박스 하단은 2,000원,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자리고, 박스 하단에서 추천을 했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 여기 이렇게 역별 끊고 박스가 만들어졌네요. 여기랑 좀 유사한 구간이죠. 역별 끊고 여기서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다가 뚫고 강세. 이것도 여기 3,000원을 안착을 해야 크게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또 계속 박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요때 추천 바로 급등, 이렇게 밥, 똥, 여기서 찹찹찹 분할 매도하고 수익 실현 마감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쭉 튀었다가 빠지면 그때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요때부터 추천하고 약수익 나오고 하락 나왔을 때도, 요때도 계속 제가 뉴스 올려주면서 7월까지 모아가라, 시간 상한가로 수익이 또 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전고점이 3,000원 정도, 2,800원 정도도 여기 저항 잡히고, 3,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름 수혜주들은 대개 7월이 고점이기 때문에 8월까지 가져가는 건 위험합니다. 이제 고점 치고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반드시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1년 동안 물리게 되겠죠. 다음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음 누리플렉스 시외 7%,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것도 옴니 시스템이랑 동섹터고요. 최근에 월봉은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역배열, 여기 정배열 끝나고 역배열로 이렇게 바뀌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얘도 작년에 고점이 7월, 6월 정도 되네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역배열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딱 지수 연동 흐름이죠.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자리고, 7,000원, 최근에 7,000원에서 주요한 흐름이 나왔고, 이 지지를 이탈했고 이제 미래 7,000원이 또 저항이 됩니다. 아까 코프라에서 배웠죠. 다음으로는 여기 장기 이평 부분이랑 겹치는 2차 저항이고요. 다음 일진전기 월봉부터, 월봉이 이렇게 추세 박스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튀고, 요게 작년 7월 고점 튀고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7월에 한번 튀고 빠지면 이렇게 박스 하단, 추세 하단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작년에 여기서 블랙아웃 강세가 크게 나왔고, 요걸 보고 이때 이제 6월에 계속 반복 추천을 한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6,000원 초중반 매수하면 좋다. 이때 올라갔을 때 지금 여기서 추격하지 말고 여기를 기다려봐라. 6,000원 초중반까지 빠지면 좋다. 빠졌을 때 매수를 했으면 바로 수익이 나왔고요. 또 빠지면 또 잡으면 돼. 여름 수혜주잖아. 7월까지 가져가는 거야. 7월까지. 결국 또 반복 수익이 나오셨고요. 한 번 더 빠지고, 이제 한 번 더 빠지고 올라가면 세 번째 기회 주면서, 요때 못 잡았던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박스 7,250원 정도 안착을 하면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 조금 낮아진 것 같죠.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한번 빠지는 거 다시 노려볼 수 있고, 이탈이 없으면 추가 강세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까지 한번 돌파 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추천 기준으로는 30% 이상 상승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서 눌림 매수 추천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전일 시외 4% 정도 상승이고요. 현재 큰 추세 박스로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NC테크, 얘도 스마트 그리드 시외 3.4% 상승. 여기 정별 끝나고 이탈했다가 박스가 만들어지는 자리고, 7월이네요. 7월이니까 이것도 여름주로 강세가 나왔던 거죠. 여기 7월 블랙아웃 수혜로 강세가 나오고 빠르게 빠져요. 훅 튀고 훅 빠진다. 섹터의 특징이네요. 최근에는 역시 지수 연동으로 요 추세 이탈하고 좀 빠진 자리고, 7,400원 정도 회복이 중요합니다. 종가상으로. 최근에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으로 안착은 실패했죠. 종가상으로 요 위로 딱 올라와줘야 그 다음 전고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세코 여름주는 쉽습니다. 겨울, 이때 12월이고요 겨울, 봄, 2월, 3월 매수하고 3월 혹은 7월에 선반영, 후반영 수익을 먹으면 됩니다. 3월에 선반영이 나오고요 7월에 8월에 후반영이 나옵니다. 파세코고요. 선침의 겨울에 추천, 봄에 또 올라올 때 재추천. 여기서 추천, 또 3월에 선반영 나오고 하락, 그리고 또 반등 나올 때 후반영 추천. 7월이 고점 이후에 죽었고요. 여기서 물렸으면 이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1년까지는 아니고 반년 조금 넘게 본전이 오긴 했네요. 이때도 제가 또 이때와 동일하게 선침에 추천을 했고 수익권 나왔고요. 또 7월에 이제 이때랑 똑같죠. 빠져요. 3월 고점 찍고 빠진다. 이때도 3월 고점 찍고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지수에 밀려서 하락이 나온 건데 아무튼 유사한 흐름이죠. 7월에 고점이 또 나올까, 여기처럼 고점이 나올 것인가, 나와줄 것인가, 요거를 관건으로 보면 되는 거고, 무조건 7월에 고점이 나온다 이건 알 수 없죠. 이걸 알면 제가 몰빵 사인을 줄 텐데 그런 사인은 주지 않고요. 이번에도 7월을 고점으로 노리고 매매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몰빵은 위험하다, 이렇게 리딩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에서 싸우는 거지 100% 승률은 없다. 그러니까 현재 파세코, SN테크, SCD, 신일전자 이런 여름 관련주들이 선반영 수익 주고 이제 지수에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양호한 흐름이니까 계속 음봉을 좀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하시고 7월, 8월 내로 정리 못하면 요 구간처럼 1년 가까이 물릴 수 있으니까 포지션 대응 잘 해주시고요. 5월 20일 여름주들 리딩이고요. 6월 8일 여름주 리딩. 이 영상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파세코 동영상 이거 보시고 여름주 패턴 대응하시면 됩니다. 바이오스마트 3%, 옴니시스템의 최대 주주, 지분 관계로 약상승이 나왔고요. 현재 월봉은 역배열로 잡혀있네요.
여기 박스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고, 역배열 저항. 미래에도 여기는 또 저항이 됩니다. 올라오면 이게 점차 낮아질 거니까 5,000원 정도가 주요한 미래의 저항이 되겠죠. 일봉이고, 일봉은 이렇게 저항이 나오고 있고요. 땡땡 1차로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또 위로 장기 입형 깔려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이것도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힘이 없는 구간이고, 얘도 7월에 강세가 나왔나 볼까요? 7월에 상한가, 이때 코로나 때문에 상승 나온 겁니다. 옴니 시스템 커플링이 아니라 코로나로 개별 상승, 진단 키트로 상승이 나온 거고, 이번에도 옴니 시스템 커플링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옴니 시스템 고점은 7월 말이었고, 전혀 반응이 없이 쭉 하락이 나왔죠. 이것도 역배열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튀어줄 때 정리하고 기회비용 살리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광무 시간의 상한가, 엔캠과 92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을 했다. 공급계약 체결은 반짝 상승에 무게 두면 되죠. 과거 공급계약 체결로 반짝이 나왔던 사례들 볼게요. 이거 다 최근에 영상에서 다 설명했던 애들이고, 반짝 확률이 매우 크다. 광무 월봉이고요. 현재 역배열로 거치고 있고, 관리 종목 쓰레기. 관리 종목은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이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고요. 크게 오르든 말든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현재 여기서 밥을 과하게 먹고 역배열 저항을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네요. 이번에 시간의 상한가로 역배열은 끊어 주겠는데, 그래도 그냥 관심을 끄고 매매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저가 2,590원 이탈하면 이거는 상패의 길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4,000원 안착이 중요해요. 4,000원 안착하는 것도 먼 나라 얘기죠. 50%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다음 현대바이오 시외 4.3% 상승. 코로나 재유행. 여기 역배열 끊고 전고 돌파하면서 미친 상승이 한번 나왔고, 이제 밥동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역배열 끊고 한번 또 20% 정도 반등 나왔고, 다음 또 여기 역배열 끊고 또 20% 반등 나왔고, 현재는 또 역배열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요 박스 이탈하고 급락,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박스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여기 이탈하면서 27,500원 정도 이탈하면서 지수에 밀리면서 이탈이 나왔고, 다시 여기 회복이 중요하겠죠. 밑에서 박스가 나오려는 흐름이고,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크게 빠지고, 종가상 27,500원 위로 올라서야 요 박스로 다시 박스 상단까지 갈 수 있고, 여기 돌파해야 다시 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안착이 제일 중요하다. 다음 조선선제 4% 상승. 무중 가능성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시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해놨던 거고, 크게 튀고 빠지고 반복이 나오면서 주요한 저항이 15만원 정도, 현재도
요 라인에서 이제 맞고 떨어진 걸로 볼 수가 있고, 파동이 큽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40%까지 나와요. 여기서 물리면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까지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하락 시에는 짧게 손절을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이전처럼 이렇게 반등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매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파동이 크니까 찔끔찔끔 하락할 때 추매하시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빠지고 반등 나올 때 추매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내가 물렸고 여기서 추매, 여기서 추매, 여기서 추매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때처럼 이렇게 빠지면 의미가 없죠. 여기서 매수했고 추매, 추매, 추매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반등 확인된 다음에 이때 추매 한번 하는 게 낫죠. 상승을 계속 크게 할 수 있는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품절주라서 상승 여력이 크지만 하락 시에는 또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초보분들이 건들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으니까 5일선을 봐야 되겠죠. 5일선 가격이 146,000원 정도, 여기를 1차 지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37,500원 최근의 저가, 그 다음 여기 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주요 지지로 잡고 대응하자. PKG 애강 예전 정산 애강 2.7% 상승, 현재 역배열로 잡혀있는 구간이고, 지수가 하락하면 금 관련주가 상승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금 관련주가 뭐 엘컴텍 포함해서 크게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늘의 상승 이유는 금이 아니라 상수도, 식수 쪽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강세가 나왔죠. 121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역배열은 요렇게, 자, 역배열 잡는 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고점을 찾습니다. 고점은 윗꼬리 기준이 아니에요. 윗꼬리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오늘의 급등이 있기 전으로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그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1차로 보지 않고 2차로 보고요. 저는 몸통 기준으로 1차를 봅니다. 몸통으로 내리면 윗꼬리는 무시하죠. 이건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싹 내려가요. 싹 내려가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 땡 걸리니까 뭐 똑같긴 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는 좀 무시하고 몸통 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돌파가 나왔지만 이제 종가상으로는 안착을 실패했죠. 종가상 안착이 되려면 주가가 1850원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근데 1800원 정도로 마감을 하고 이 역배열을 안착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외로 좀 올라왔으니까 안착이 되는 흐름이긴 한데, 향후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위에 박스를 보여주고 또 뚫을지 못 뚫을지 봐야 되겠죠. 단기 평을 넣어보면 21선이 1700원이네요 170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5일선, 시가, 저가 이런 식으로 4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